이번에는 우리나라 투자기관의 대표 국민연금 한번 봅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라고 치면은 인터넷에 누구든지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4분기에 미국 증시에서 애플, 아마존, 알파벳,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등의 이 대형 기술 성장주 비중을 늘렸습니다. 작년에 미국 증시 이 약세장이 지속이 되면서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한 미국 주식 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11.3% 감소했습니다. 22일 오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운영보고서에 거기 나온 거 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4분기 애플 주식을 31만 1717주를 추가 매입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애플 총 보유 주식수는 시장가치 약 3조 7,900억 원. 버크셔 해스웨이,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스웨이도 가장 많은 주식 비중이 애플이죠.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가장 많은 주식 비중이 애플입니다. 시가총액 순으로 거의 비슷해요. 애플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국민연금이 보유한 미국 기업의 주식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5.73%에 달합니다. 애플이. 국민연금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이러한 주식도 다 더 추가로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들 빅테크 5개 종목 비중이 16.23%입니다. 국민연금이 미국 주식을 매수한 미국 주식 보유, 국내 주식 보유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이 어딘가 하면 IT예요. 정보기술, 기술주를 국내에서든 삼성전자 비롯해서 또 미국 주식이든 다들 빅테크주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증시 조정기를 거치면서 밸류에이션이 저렴해지니까 저가 매수에 나선 것입니다. 서학개미들이 선호하는 기술 성장주 테슬라, 엔비디아 비중도 높였습니다. 작년 4분기에 테슬라 5만 주 이상, 엔비디아는 7만 주 이상 순규 매수했어요. 국민연금의 테슬라, 엔비디아 지분율은 각각 0.88%, 또 엔비디아는 1.01%예요. 약세장에서도 주가 방어력이 뛰어난 전통적인 미국 가치주 비중도 늘렸습니다. 대표적으로 S&P 500의 비중 10위 정도 되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또 존슨앤존슨 이러한 두 회사가 대표적이에요. 이러한 종목들도 추가로 매수했어요. 또 엑소모빌, 쉐브론, 에너지 관련주들도 지분을 늘렸습니다. 추가 매수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죠. ETF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한 상태입니다. 또 인베스코 피오베타, MSCI 미국의 티커가 PBUS예요. 요거는 SPY와 제가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iShares의 IVB 이러한 종목들은 계속 보유 중에 있습니다. 반면에 성장 초기 단계의 기업들은 대거 주식을 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또 로블록스 이러한 종목들은 매도를 한 것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의 미국 주식 보유 가치가 우리 돈으로 약 66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분기 보유 가치보다 조금 늘었어요. 62조보다. 그런데 21년 말 기준에 74조보다는 11.3% 감소했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보유 종목 수는 527개, 상당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죠. 누구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제가 간혹 국민연금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하고 있죠. 지금 오랜만에 다시 한번 보면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면 IT, 정보기술이 23.1%, 헬스케어가 13.3%, 금융이 12.8%, 그래서 포트폴리오상의 이 세 가지 섹터가 거의 반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주식 말이죠. 그 다음에 해외 주식의 이 투자 지역은 북미면 미국과 캐나다 아닙니까? 근데 거의 다 미국이죠. 64.9%, 65%, 그 다음에 유럽이 18.3%. 그러니까 미국이 대부분 과반수 이상, 그 다음 유럽입니다. 그 다음이 또 중국 쪽입니다. 투자의 개요를 보면 해외 주식 투자 규모는 247.6조 원, 247조.
근데 국내 주식 투자 규모는 121조, 약 2배 차이가 납니다. 국내보다 해외 주식을 2배 이상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2017년부터 2022년 3분기까지만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해외 투자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 투자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설명을 드려서 알고들 계십니다. 수익률 때문에, 수익률 안정성 때문에 점점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탑 10 투자 비중 봅시다. 크게 차이 안 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이런 순이에요. 그 다음에 PBUS예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테슬라,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이렇게 탑 10 투자 비중입니다. 이 중에 PBUS가 ETF입니다. 이것도 SPY, S&P 500처럼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대신 구성 종목이 더 많아요. S&P 500 그러면 500 종목에 투자하잖아요. SPY, IVV, VOO 알고들 계시죠? 그런데 PBUS는 약 620 종목 정도 돼요. 조금 더 많죠? 그러면 좀 더 분산 투자 효과가 좀 더 있는 것이죠. 근데 세부적으로 구성 비중, 구성 내용을 보면 S&P 500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기술주가 가장 비중이 높아요. 그 다음이 금융, 그 다음이 헬스케어 순입니다. 구성 종목 비중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순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5년간의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 수익률이 참 중요하잖아요. SPY, S&P 500에 투자하게 되면 현재 45% 수익률, PBUS는 46%, 5년 동안에 1% 차이, 거의 별 차이 없죠? 대신 배당금이 SPY가 PBUS보다 배당금이 높습니다. SPY는 주가에 따라서 이제 이게 배당금이 왔다 갔다 하죠. 평균 한 1.3% 내외 예상하면 됩니다. S&P 500. 그런데 PBUS는 채 1%가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배당금이 오히려 SPY가 조금 더 높죠. 그래서 5년간 수익률이 45%대 46% 똑같이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면 QQQ 나스닥 100 아닙니까? 75% 훨씬 높죠? 그런데 SOXX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120% 무려 3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45, 46%보다 120% 상당히 차이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아가는 투자하는 종목들이 우리는 분산 투자 효과 있는 ETF 위주로, 그것도 ETF 투자하는데 한두 종목이 아니라 적어도 5개, 6개 종목에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SPY 한 종목에만 투자하면 장단점이 있죠. 가장 안전하지만 수익률 면에 보면 5년, 10년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나스닥 100 QQQ나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필반나에 비해선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게 또 아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SPY, S&P 500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나스닥 100 QQQ에도 투자하고 필반나, SOX에서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 5, 6, 7 종목, 여러분들 10종목 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개별 종목들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총 내가 투자한 이 종목들, 그 종목의 총 투자 금액에 합해서 어떤 거는 5년에 30%밖에 안 될 수도 있고 10%도 나올 수 있어요. 대신 반면에 어떤 종목은 200%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합해서 평균 수익률이 몇 %, 수익 금액이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내가 투자한 모든 종목 다 플러스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10년 이상은 투자 기간이 두어져야 내가 투자하고 있는 모든 종목들이 내가 만족할 만한 투자 상승률, 수익률이 나올 것입니다.